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토요일마다 와서 아주 엄청난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조회수를 폭발적으로 받고 계시는 서정욱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요 얘기부터 해주시죠. 야, 황희석, 최강욱, 야, 이건 뭐 윤석열 막 공수처 되면 제1바따로 잡아넣겠다고 뭐 이렇게 큰 소리를 빵빵치네요. 예.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 다 비리 혐의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야. 결국은 이제 이거 지금 선거를 이제 뭐 2주도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구도입니다. 이슈를 어떻게, 구도를 어떻게 잡느냐. 그렇지. 예. 근데 지금 좌파들은요, 예. 구도를 이제 그 코로나 잘했다는 걸로, 잘했다는 걸로. 코로나 이제 깜깜이 선거 해가지고 코로나 방역을 성공했느냐, 아니면 이게 그 실패했느냐, 이 구도로 이렇게 코로나 선거를 몰고 가자는 게 좌파의 전략이고요. 예. 근데 우리 우파에서는 가장 중요한 전략은 조국이냐 윤석열이냐 이런 데 조국 대 윤석열 전략 예. 이게 가장 우리한테는 유리한 전략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대외비 자료를 하나 보면요. 예. 민주당이 그 대외비 있잖아. 선거 때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지침을 내렸어요. 뭐냐면 이게 조국의 참 이슈에 대해서는 찬반 논쟁을 피해라. 조국에 대해서 이게 비호하거나 찬반하면 마이너스니까. 불리하니까. 예, 조국은 이게 이슈를 피하고 예. 코로나 대응은 잘했다고 적극 띄우라. 아. 이게 대비 자료입니다. 적극적으로 잘했다고 띄우라는 건 이제 거짓으로 막 띄우라는 거 잘하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런 식으로. 예. 결국은 이제 그 코로나를 저는 이제 제가 방송에 보면 꼭 뭐 스페인, 이태리, 아베, 뭐 일본 예. 이런 나라들만 실패한 나라들만 막 부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잘했네. 예. 이게 바로 언론이 예. 저는 이제 권력하고 유착돼 가지고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이게 코로나 대응 잘했던 대만, 싱가포르, 이런 데가 독일 얘기도 이데 안 다 해요. 빼버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베트남도 코로나- 잘했어요. 베트남도. 예, 교묘하게 여론을 조작해서 코로나 대응에 실패했다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야당하고 일본의 아베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게 아베하고 우리 야당을 몰아서 예. 전략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우리 일부 국민들은 예. 거기 쏘가지고 넘어간. 갑자기 코로나를 진짜 대응을 잘못했는데도 우리 지지율이 뜨고 있는 이런 게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이게 바로 지금 좌파의 전략인데 예. 근데 저는 우파가 제일 좋은 구도는 조국 대 윤석열 구도. 이게 제일 좋다 했잖아. 예. 근데 좌파들이 스스로 이 구도를 자살골을 넣고 있어요. 아, 그래요? 좌파들이 이 구도를. 지들이 만들더라고, 이거.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예. 바로 이게 비리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 지역 선거 하는 사람들은 대입이 받잖아. 예. 조국이 언급하지 말라고. 예. 근데 비례가 두 개가 놓잖아요. 예. 하나는 이게 더불어시민당. 예.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열린민주당이 놓잖아. 예. 근데 이 두 당은 누가 더 조국이한테 충성하느냐. 조국에 따라서 이게 비례 표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 조국을 수호를 외치면서 윤석열 죽이기 앞장서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좌파들이 비례 때문에 자살골로 조국의 그 대 윤석열 선거로 오히려 이게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 자유파는 이 구도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먼저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비례 때문에 이 자살골을 넣고 있구나. 그럼요. 근데 난 이렇게도 해석을 했죠. 왜냐면 이 더불어시민당 쪽하고 이 뭡니까 열린민주당에서 조국 찬반을 양쪽 다 먹으려고 네. 조국 프레임에서 찬성하는 쪽도 먹고 반대하는 쪽도 먹고 이러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게. 서로 이게 자살골이네. 그 자기가 지금 이게 조국이요. 예. 조국에는 우리나라 청이 좌파, 중도, 우파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조국을 지지하는 거는 좌파, 네. 핵심 한 30, 40%될 거예요. 그 다음에 중도부터 우파는 전부 이게 조국을 싫어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당이 조국이 충성 경쟁을 해야만 14번 김홍걸이는 더불어 시민당에 있고 예. 그 다음에 8번 황희석이는 열린민주당에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게 두 당이 서로 경쟁을 해야만 묻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요. 예. 근데 그래서 아마 이게 조국 수호를 하고 윤석열 죽이려고 공격하는 게 제가 오늘 세 가지 가져온 게 네. 첫째는 이제 조금 전에 박사님 말한 최강욱, 황희석. 예. 근데 열린민주당에서 조국 수호하기 위해서 공개한 하나.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유시민. 유시민이 또 안 나설 수 없잖아. 결국 이제 이번에 MBC하고 유시민 측이 예. 해서 신라젠 사건 있잖아. 예. 이걸 이게 채널A 기자 공개하는 거 있죠. 예. 요것도 이게 결국은 한동훈 검사장, 윤석열 죽이거든요. 예. 이게 두 번째고. 예. 그다음에 그 세 번째는 추미애. 또 안 나설 수 없잖아. 아. 추미애가 한동훈, 나서서. 윤석열 감찰까지 나서가지고 어떻게 하면 죽여보자. 네.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제가 주제를 예. 가져왔습니다. 네.
자 우선 자 황희석, 최강욱 거는 예. 보면요. 이 두 사람은요. 결국 이제 그 조국 법조계에서 보면 네. 항상 조국의 오른팔 왼팔이 있어요. 네. 조국의 오른팔은 오히려 황희석입니다. 이 황희석은 8번이죠. 그래요? 황희석은 이제 조국의 고향도 같아요. PK. 다 이게 창원 이쪽에 부산 이 경남이거든요. 네. 황희석이는 이제 그 고향 후배면서 동시에 대학 후배면서 오. 그러게 민변의 핵심으로서 조국 때 결국 이제 그 인권 국정까지 시켜줬잖아요. 그렇지. 그다음에 개혁위도 검찰 개혁하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도 이게 그 위원장이고 상당히 그 오른팔입니다. 예. 그다음에 그 왼팔이 최강욱이에요. 최강욱은 아, 호남이고 아하. 지역은 틀려요. 네. 그렇지만 이게 대학 후배면서 가족 소송도 맡아주고 네. 그다음에 그 석사과정 지도고 아하. 이 사람에게 최강욱이는 사법고시는 못 붙었어요. 네. 법무관. 그게 조국의 오른팔 왼팔 이 두 사람이 최강욱 황희석인데 근데 최강욱은 안정권이지 2번이죠. 예. 그런데 더 적극적인 거는 황희석이야. 황희석은 이게 한 15% 정도 따야만 8번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더 나서고 아마 이제 그 최강욱이는 옛날에 뭐 자기 날치기 쿠데타 기소했다고 네. 지금 재판 해부돼 있잖아. 네. 그래서 이게 뭐 공수처 1호 대상이 윤석열이하고 중요한 게 윤석열 부인이다. 이제 윤석열 장모는 죽였잖아. 그러니까. 기소했잖아요. 네. 그때 부인을 묻거든요. 야. 윤석열 부인하고 윤석열이가 공수처 1호다. 이게 최강욱이 이렇게 막 공개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황희석 있잖아요. 예. 황희석도 자기는 이게 8번인데 어떻게 돼야 되니까 뭐 조국이는 조광조고 상당히 그 뭐 윤석열이는 아주 간신 있잖아요. 윤은영 유님처럼 예. 아주 이게 간신이다. 되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게 되지도 쿠데타 않고.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지금 공개하고 있는 이 두 명이 예. 그래서 이제 그 열린민주당이 어떻게든 이게 8번까지 15% 그래서 이제 윤석열 죽이기에 나선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야, 두 번째 게 이제 가장 큰 이슈인데요. 네. 아마 이제 그 채널 A 기자가요. 그래. 이모 기자인데요. 네. 상당히 좀 취재 의혹이 앞서다 보니까 신라젠 이게 이철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이철이가 근데 그 신라젠의 14% 지분까지 한때 최대 주주였어요. 근데 이철이가 7천억 사기 친구를 해가지고 징역 14년 6개월 14년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이철이가 유시민하고 아주 가장 친한 유시민이가 이제 옛날에 왜 국민참여당 할 때 예. 그때 위원장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유시민을 여러 번 초청해서 특강도 하고 그 설명회도 가고. 그러니까 근데 채널A 기자가 어떻게든 이게 이철하고 밸류 인베스트먼트 예. 사장 이철하고 유시민 있잖아. 예. 요 관계를 좀 어떻게 취재하려고 아하. 하다가 근데 약간 오버해서 아마 이제 그 이철 측의 측근 있잖아. 예. 지모시라고 측근이 있거든요. 예. 가가지고 이제 그 약간 녹취록까지 좀 보여주면서 네. 내가 이 검찰하고 친한데 어떻게든 이게 검찰이 이거 당신 가족들 좀 살리려면 이철 예. 상당히 유시민하고 좀 부르라. 예. 이런 이제 이거 좀 약간 의혹이 앞서다 보니까 취재 윤리에 약간 반하는 네. 무리한 취재를 했죠. 약간은 무리했어요. 예. 근데 요걸 갖다가 예. 지모시라는 이철 측근 있잖아. 그죠. 이 사람이 이게 방송 마이너가 가명으로도 하고 아주 이게 유시민하고 친하거든요. 이제 그 사기꾼이라며 그 브로커라며요. 예, 예. 이 사람이 이게 MBC하고 결탁해가지고 예. 그 만나는 장면에 몰래 카메라도 오고 녹취까지 해가지고 예. MBC에 다 제공해주고 예. 그다음에 유시민 측에도 제공해주가지고 완전히 욕을 가지고 MBC가 터뜨렸죠. 채널 A도 죽이고 기자 네. 그다음에 그 놓은 게 한동훈이 아니냐 누구나 보기 이제 실명 깠습니다. 그렇죠. 한동훈이라고. 그러면 한동훈의 최측근은 윤석열의 최측근이니까 결국에 저는 MBC하고 이철척 아까 이런 사람들이 유시민까지 유착해가지고 결국에 그 윤석열 주기에 나선 게 아니냐. 예. 저는 이렇게 두 번째 보는 거예요. 야, MBC가 뭐 나설만 유시민도 나설만하고. 예. 자, 세 번째. 근데 이 부분은요. 요 유시민 이 부분은 오늘 또 이게 유시민이 나서가지고 자기는 이게 뭐 특강 가가지고 70만 원 받고 뭐 표 끊어준 것밖에 없다. 내 다 뒤집어라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그래요. 변명하지만 네. 저는 이 사건은 채널 A나 MBC도 부적절하죠. 네. 왜냐하면 이게 브로커하고 유착해가지고 몰래 카메라 그래요. 들고 오고 이거 전부 이게 MBC도 잘못된 거잖아요. 네. 진중권 교수 말대로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MBC도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인데요. 근데 저는 본질은 MBC나 채널 A 취재 있잖아요. 네.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신라젠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이게 핵심이에요. 유시민이 관여됐느냐 안 됐느냐. 예, 유시민뿐만 아니라 이게 여러 그 시지요. 신라젠은요. 네. 요거는 이제 그 제가 당군 이래 가장 큰 액수의 사기 사건이다. 에? 당군 이래. 단군이래? 예.
왜냐면 이게 우리가 아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보다 이게 더 크단 말이에요? 이게 시가총액 코스닥에 2위까지 갔어요. 한때 시가총액이 10조에 육박한 게 지금 이게 1조. 그럼 이게 거의 10조 가까운 피해자가 생겼는데 그러네. 피해자가 3만여 명이야. 물론 이 피해자의 대부분은 대깨문들이지. 대깨문이니까 유심이나 애들 믿지. 네. 누가 이게 믿겠어요. 네. 아무리 대깨문이라도 우리 국민 아닙니까? 아, 그럼요. 그럼 이게 피해자가 3만여 명에 어. 피해 금액이 10조에 육박하는 엄청난 사건인데 여기에 보면 전부 이게 뭐냐면 좌파들의 핵심들이 연루된 거예요. 첫째 옛날에 국정홍보처장 노무현 때 잘 나가던 김창호라고 있거든요. 네. 김창호한테는 6억 2천만 원을 줬습니다. 이거 그리고 아니 신라젤이 6억 2천만 원 이철이가 6억 2천만 원을 김창호한테만 주겠어요? 김창호보다 실세들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그럼 이게 다른 사람한테 안 주겠어요? 그 외에도 이게 특강 온 사람이요. 김수현이 정책실장 기억나죠? 유명하지. 김수현. 그다음에 교육감 이재정. 아이고 다 들어가 있네. 그다음에 변양균 실장. 변양균. 그다음에 이번에 정우택하고 하는 도종환. 이런 사람들이 전부 가서 특강하는데 아무데나 가가지고 특강하면 됩니까? 그렇지.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이용되잖아요. 사기에 본의 아니게 이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유시민은 뭐 워낙 여러 번 갔으니까 네. 워낙 친하니까. 그래서는 이 사건의 본질은 MBC에도 문제고 MBC도 문제고 채널에도 약간 이게 취재율이 문제 있지만 본질은 신라젠의 어떤 실체를 밝히고 유시민이나 좌파들 있잖아요. 이런 게 연루 이걸 밝혀야지. 뭐 말도 안 되는 최경화 있잖아. 지금 고도서 있죠. 최경화가 뭐 얼마 투자했다고 말도 안 되게 또 우파 쪽으로 떠넘긴데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책임전가고요. 결국에 좌파들이 대거 연루된 이런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은 저는 뭐 윤석열 총장이 제대로 이렇게 밝히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야 여러 명 가겠다. 예. 이걸로. 아유, 그럼 여러 명 갑니다. 자 세 번째는요. 결국 근데 또 안 나설 수 없잖아요. 추미애. 정말. 근데 저희 자유판대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 유시민, 조국, 추미애 이런 사람들이 나서줄 때마다 표는 이게 자꾸 뭐 뚝뚝뚝 떨어지니까 결국 근데 추미애가 어떻게 이게 윤석열 죽일 방법이 없나 이렇게 계속 고민하다가 잘 됐다. 톡 튀어나왔어요. 톡 튀어. 바로 근데 윤석열의 최측근 한동훈 이렇게 녹취록이 나오니까 이걸 이렇게 검찰하고 채널A 권력의 유착 이렇게 몰고 가서 감찰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감찰해서 한동훈가 놓으면 한동훈부터 이게 제거하고 최측근 그리고 이제 혹시 배후에 윤석열이도 있지 않나 이걸 이렇게 그 감찰하겠다 이렇게 들고 나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이게 결국 윤석열 죽이기 위해서 이게 좌파 범여권이 총출동한 게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도 앞으로 기초가 주목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기초가 주목되는데 윤석열 죽이기 저렇게 나선다고 윤석열이 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안 죽는다 봐요. 지금 이게 추미애가 한 거는 먼저 대검에서 감찰해봐라. 이렇게 이제 그 지시만 한 상태고 원래 대검이 우선 감찰해보고 안 되면 이게 법무부 나설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한동훈 검사장은요, 자기가 이게 절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채널A 기자도 그 검사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거든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저는 뭐 한동훈 검사장이 신중한 사람이 이렇게 채널하고 녹취될 정도로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그 안 믿고요. 그러기 그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아주 음모론적으로 뭘 어떻게 모의해서 이철이나 신라젠 유심히 죽여 이게 아니고요. 만약 그 내용 자체도 정당하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수사를 해서 철저하게 신라젠을 파헤쳐 보자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게 정당하고 지금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100번 양보해도 윤석열하고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윤석열 장모가 기소될 때도 윤석열하고 아무 관계 없죠. 그렇지. 근데 뭐 최측근이 뭐 그런 말 좀 했다 해서 그게 윤석열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러니까. 따라서는 윤석열을 죽이기 위한 결론적으로 뭐 최강욱이든 황희석이든 또는 이게 그뭐 MBC든 유심이든 또는 이게 추미애든 더 나아가 누구든 윤석열 죽이기는 실패하고요. 결국은 이제 오히려 이렇게 될수록 아까 말한 것처럼 조국 윤석열 구도가 강해지잖아. 그럼 이게 결국은 표는 중도 아닙니까? 중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도 중에서 조국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결국이 또 옛날에 윤석열 그 기억나죠?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내 빼달라. 빼달라 했는데도 뭐 10% 한때는 이게 황교안 대표보다 한번 뭐 높게 놓은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중도층에서는요, 제가 만나보면, 야, 미래통합당은 싫어해도요,
윤석열 지지하고 조국이 싫어하는 뭐 변호사부터 엄청나게 많거든요. 맞아요. 따라서 저는 좌파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자살골을 파면서 조국 수호 외치고 윤석열 죽이기에 나설수록 좌파들은 자살골로 편하게 뚝뚝 떨어지가 중도는 떠나간다.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아, 그렇게 깔끔하게 결론 내릴 수 있겠네요. 그럼요. 결국 가장 이게 이상적인 구도로 가고 있는 거죠. 신라제는 뭐 이거 뭐 그냥 가겠죠? 신라제는 어떻게 제대로 파헤치겠죠? 어떻게 신라젠요. 이건 아까 제가 말했지만 네. 라임 그 펀드 있잖아요. 네. 이 펀드도 이게 피해자가 워낙 많지만 이거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 시젠 있잖아요. 네. 그 진단기 코로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시가총액 3위까지 갔거든요. 이것도 시가총액 3위까지. 근데 뭐 문제가 가가지고 상당히 그 시즌 있잖아요. 네. 뭐 진단기 키트 뭐 수출하고 어쩌고 띄워주잖아요. 네. 근데 이걸 가는 걸 좌파들이 모르겠어요. 청와대는 이게 정보가 빠르잖아. 그렇지. 야, 문제 일정 알거든요. 이러다 보면 이게 이런 게 뜨겠다. 코로나에. 저는 이런 식으로 되게 그 정보의 밝은 실세들은 주식에 다 이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네. 저는 시즌도 상당히 좀 의심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 신라제는요. 뭐냐면 이게 항암제인데 이 사장이 그 문은상이라고요. 네. 치과의사예요. 제가 보기에 항암제하고 아무 연관없는 치과의사 하던 사람이 네. 어떻게 해가지고 뭐 팩사백이라고 그 항암제 있잖아. 네. 이거 미국에 해서 뭐 인수했다고 띄워가지고요. 네. 이걸 갖다가 엄청나게 시가총액 2위까지 올린 희대의 사기 사건 아닙니까? 여기 아까 제가 말했던 김창호는 돈 이미 6억 2천 받았고 네. 그 외에 여권 실세 중에 여기 한번 분리가 가지고 특강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말은 이게 정권 실세들이 거의 다 연루돼 있고 무엇보다 이게 그 이철이라는 최대 주주 이 사람이 국민참여당 가장 이게 그 유시민의 최측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뭐 아마 이게 그 윤석열 총장이나 제대로 이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아마 이게 선거 끝나면요 이 부분 저는 철저하게 조사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한마디로 신라젠 쓰나미가 이 문정권을 덮칠 수 있겠네요. 지금 이게 그 윤석열 총장은요 지금 이제 그 남부지검 거기 그 추미애가 없애버렸잖아요. 네. 옛날에 그 원래 합동수사본부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걸 이게 다 폐지하는데 아마 이제 그 가장 윤석열 총장이 보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권력층들이 그러니까. 결국에 그 주가 조작이든 이런 이제 사기 행위를 통해서 개미들 있잖아.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런 이게 범죄 있잖아. 이런 범죄는 정말 이게 검찰이 나서서 싹 썰어버리 정리해야 돼 이런 범죄고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윤석열 죽이기 또 나서니까 윤석열 총장은 오히려 이게 맞을수록 공격할수록 더 이게 그 원칙대로 수사하는 그렇지. 이런 스타일 아닙니까? 네. 뭐 한동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그 검찰이 더 공격할수록 더 저는 철저하게 수사하는 이런 게 계기가 될 거고요. 언젠가는 이게 이철 이 사람들이 그 뭐 입을 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게 지금 문은상이라든지 다 이게 그때 주식을 미리 정보가 이게 실패하기 전에 다 팔아버린 이런 증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마 선거 끝나면 울산 결국 송철호 있죠. 예.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한 요걸 마무리 지으면 송철호는 이제 지금 임종석이하고 중현상이 남아 있잖아. 예. 그러면 이게 신라젠으로 향할 거고요. 또 이게 요즘 우리들 병원 있잖아. 여기도 이게 재미난 거 많이 나옵니다.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예. 저는 다 모니터해요. 저는 이제 라인부터 우리들 병원 제가 신혜선 씨를 직접 만나서 식사도 하면서 이게 다 제보도 받고 거기 신혜선 대리인이 주진우 부장검사 네. 이분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도 이게 하나하나 지금 단독 기사들 보십시오. 지금 노잖아요. 예. 아마 이게 그 저는 국민들의 관심이요. 잠깐 선거로 가 있죠. 선거인데 2주 끝나면 다시 이게 정권 비리로 되돌아와서 우리들 병원이든 신라젠이든 다 뭐 라임이든 작살난다. 울산 선거든. 그래서 좌파들은요. 결국 결론은 윤석열이 안 죽이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죽이기 하는 예. 거야. 결국에 좌파들은 공수처로 해가지고 윤석열이를 어떻게든 해임시키고 아니면 이게 법 바꿔가지고 아까 황희석이는 검찰총장이 아니고 검찰청장으로 차관급 내리자. 야. 아니 이게 헌법이 검찰총장 헌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말도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좌파들은 윤석열이 죽느냐, 우리 그 좌파가 완전 초토화되느냐 이거거든요. 그 싸움이야, 예. 그 싸움이 저는 2주 뒤에는 네. 다시 이게 결국 윤석열 대 좌파들의 싸움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윤석열이가 유리하다. 예. 제가 이게 자세하게 저 뭐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제가 윤석열 뭐 최측근 저도 많이 만나보고 뭐 저도 이게 그 우연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사정을 보면요.
정말 이게 칼을 지금 갈고 있습니다. 아하. 다만 이게 선거니까 정치 개입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이것 때문에 이게 잠깐 칼을 갈고 준비하고 있지. 저는 이번에 선거 2주 뒤에는 강대강으로 완전히 누구 한 명의 칼은 부러져야 돼요. 네. 결국 이 좌파들 정권의 실세들이 죽느냐? 윤석열의 칼에 아니면 이게 윤석열이가 잘못하면 좌파들이 승리해버리면요. 윤석열도 이게 공수처나 그렇지. 죽을 수 있잖아요. 결국에 둘 중에 한 명은 죽지 둘이가 다 사는 결국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윤석열과 좌파들이 타협해가지고 우리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건 안 되지. 이 길은 절대 없다. 없죠. 이거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예. 둘 중 하나는 죽습니다. 알겠습니다. 예.